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저번 시간에 평면 벡터 성분에 대해서 해보았고요. 지금 우리는 덧셈, 뺄셈, 실수, 배라고 하는 것까지만 해보았지. 그 다음에 사치 계산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곱셈, 나눗셈에 대한 거를 해본 적 없죠. 근데 나눗셈에 대한 것들은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곱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고 싶어요. 두 벡터를 곱한다고 하는 거를 다루고 싶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곱 수의 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는 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벡터라고 하는 거 A 벡터라고 하는 거에다가 B 벡터를 곱한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향도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크기만 곱한다고 될까요? 이 크기가 2예요. 이거의 크기가 3이에요. 곱해서 6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거의 크기가 2예요. 이거의 크기가 3이에요. 라고 할 때 그냥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하면 뭔가 애매하죠? 애매해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논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벡터를 곱했을 때, 벡터를 가지고 방향을 조금 더 방향성을 따져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건지, 아니면 스칼라, 크기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둬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을 중시한 것과 스칼라, 크기에 대한 것을 중시한 것의 두 가지의 곱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할 거는 스칼라, 수의 곱과 비슷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에 대한 거는 우리는 다루지 않아요. 대신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물리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장에서 자기장에서 배우고 있어요. 전류 뭐에 따라서 힘이 이 방향으로 가는지 이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스칼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힘과 일과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내적에 대한 것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일의 양이라고 하는 물리원에서 배운 일의 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이 물체에 힘을 이렇게 줬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힘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죠. 맞죠? 이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게 알짜 힘이고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이거에다가 이거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알짜 힘과 이동 방향, 이동 거리를 곱하는 것. 그게 내적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물리원을 배운 친구들은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물리원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않고 내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됐죠?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알짜 힘. 내가 실제로 이것과 이거를 곱하고 싶은데 방향이 일치하도록 수직선에서
2라고 하는 수직선과 3이라고 하는 수직선의 방향이 일치했을 때 두 개만큼 간다 해가지고 6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수직선 위에서 곱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적에서도 방향이 다르다고 하면 방향을 억지로 어떻게 같게, 어디에, 다른 벡터 방향과 같게 나타내 주고 나서 그 알짜 크기만큼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내적의 아이디어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 A라고 하는 벡터와 여기에 있는 B라고 하는 벡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곱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바꿨을 때의 알짜 크기.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를 B 방향으로 바꿨을 때 이 알짜 크기에다가 B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A 다시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A 다시 벡터하고 B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는 것이라고요. 됐죠? 이때 근데 뭐라고요? 수처럼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알짜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절대값을 이렇게 붙일 거고요. 됐죠? 절대값을 붙일 거고요. 여기는 절대값 붙이면 안 되겠네요. 절대값을 붙일 거고요. 됐죠? 이거에 대한 표현을 벡터라고 하는 것에서 곱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내적이라고 하는 곱에 대한 게 아닙니다. 두 벡터를 실제로 곱한다는 게 아니라 내적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일 거예요. 적, 곱한다는 거거든요. 곱한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내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됐죠?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것만? 크기에 대한 거, 스칼라에 대한 거, 수에 대한 것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두 벡터가 있으면 그거 사이에서 뭐가 있어요? 각도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 좀 더 이야기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여기에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크기, 여기 A 다시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할 건데 A 다시 벡터에다가 B 벡터를 곱한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내용과 이렇게 생긴 벡터가 서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어때요?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됐죠? 이거에 어떤 차이점을 줄 수 있을까? 방향에 따라서 차이점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거를 기준으로 90도 안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90도가 넘어가면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잖아요. 90도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인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 삼각함수에서 배웠어요. 90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거? 코사인. 삼각함수에서 코사인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A-라고 하는 벡터가 A-라고 하는 이게 맞는데 방향까지 표현해 주려고 이 두 벡터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A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구해줍니다.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하면 이 값이죠?
맞죠? A 벡터라고 하는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터를 여기 세터를 곱하면 이 크기가 나와요. 근데 무슨 크기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다가 구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전부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요. 이거 두 개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삼각함수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뭐 한다고? 내적하는 값은 A 벡터에다가 B 벡터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것이라고요. 됐죠? 이렇게 곱해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A 방향과 B의 방향을 한 수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놓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한 직선 위에 놓기 위함이라고요. 됐죠? 한 직선 위에 놓고 나면 곱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알짜 크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왜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만 알고 나면 이 내적에 대한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됐죠? 근데 내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지금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냐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곱하고 싶은데 곱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한다고요. 어떻게?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어떻게? 저기에다가 A 벡터에다가 뭐를? 코사인 세타만큼을 이런 새로운 벡터를 가지고 올 거라고. 이거는 벡터 아니죠? 이렇게 나타내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A 다시 벡터라고 표현할 거고,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A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값에다가 뭐를? B라고 하는 벡터의 스칼라 값,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걸로 정의했다고요. 됐죠? 정의했다고요. 새로. 원래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A의 크기, B의 크기를 곱해 놓은 거에 A 내적 B라고 하는 이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거죠. 크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적이라고 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적에 대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분, 좌표 평면 위로 가지고 왔어요. 좌표 평면 위로 가지고 왔더니 저거의 계산 결과만 저는 가져다가 쓸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A 내적 B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더니 성분으로 표현했더니 A1, B1 더하기 A2, B2 X끼리 곱, Y끼리 곱 했던 거를 더하면 된다고요. 다시 X끼리 곱, Y끼리 곱을 더한 게 내적에 대한 값이라고요. 이게 맞아? 맞아요. 위에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그냥 결과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여러분들 내용에 대한 것들 숙지해 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에게 가지고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크기에 대한 거 성분으로 따지면 크기 계산할 수 있다 했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는 곱곱의 합이라고 하면 코사인 세터 각에 대한 걸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내적, 곱에서도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사칙연산에 대한 것들을 사칙연산이라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없다고 하면 사칙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이 안 돼요. 특히 덧셈, 곱셈, 뺄셈에 대한 것들, 교환, 분배, 결합 법칙들 중에 어떤 것들을 만족할 때는 덧셈, 어떤 것들을 만족할 때는 뺄셈, 어떤 것들을 만족할 때는 곱셈, 이런 성질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요. 됐죠?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문제를 우리가 응용할 때 해결하진 않아요. 왜? 이거에 대한 거는 사칙 연산으로만 이야기하지 이것들을 가져다가 더 막 세밀하게 이야기할 것들이 없거든요.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A에다가 B 벡터 A 내적 B라고 이야기하면 2,4 내적 1,-2 이거는 그냥 곱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적한다는 표현이 내적 어떻게 한다고요? x끼리 그 다음에 y끼리 곱해서 더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는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두 벡터를 곱한다고 했을 때 곱한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내적이라고 하는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스칼라 값 크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벡터의 성분 중에 벡터의 크기, 방향과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방향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됐죠?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방향과 크기 모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는 이 곱에 대한 거는 어떤 것만 크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이라고 이야기를 붙였고요. 왜? 두 벡터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곱을 하는데 그 벡터 안에서 곱한다 해서 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방향에 따라서 물리시간에 힘의 방향이 반대로 됐었죠? 벡터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벡터 밖에 다른 벡터가 표현되는 것들 그 벡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외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지금 A 내적 B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한다 했어요? 다시 A 내적 B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스칼라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에다가 B라고 하는 거를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어디서 B라고 하는 거를 A 위로 붙인 거예요. 다시 B라고 하는 걸 어디다 붙였다고요? A 위로 붙였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A 코사인 세타에 B라고 이야기하면 A를 어디다 붙였어요? B에다 붙였어요. 위에는 B를 어디다 붙였어요? A에다 붙였어요. 얘는 A를 어디다 붙였어요? B에다 붙였어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크기는 A 벡터 코사인 세타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번, 2번이라고 하면 2번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붙일 수 있죠. 어떻게?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B 코사인 세타라고 붙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로 따지면 엄청 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까 삼각함수에서 뭐가 중요했어? 방향이 중요했어. 방향 어디서부터? 어, 동경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방향이 요 방향인데 여기서 방향은 요 방향이라서 방향이 이상해. 그래서 그냥 가져다가 막 붙이면 안 되고 고민을 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거를 긴 거에 붙이면 훨씬 좋아요. 네, 짧은 거를 어디다 붙이라고? 긴 거에다 붙이시라고. 그 중에 A라고 하는 거 내적, B라고 하는 아니 죄송합니다. A라고 하는 거에다가 A라고 하는 내적을 한다고 하면 A라고 하는 거에 A 코사인 0도라고 쓰겠죠.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A를 두 번 곱한 거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얘의 제곱, 절대값,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과 똑같다? 두 개를 내적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중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 봤어요? 곱셈 공식에서 배웠죠.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점 뭐? 그냥 곱이 아니라 크기에 대한 건데 내적이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절대값이 아니에요. 내적이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내적이 들어간다는 말 무슨 말이요? 코사인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크게 틀릴 수 있습니다. 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다 그냥 절대값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틀리게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변별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하 시험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라고요. 코사인의 값에 따라서 내적이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에다 그냥 절대값 크기를 씌워버리면 항상 얘는 양수, 얘는 밑에는 항상 음수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크기가 2고 B라고 하는 크기가 1인데 어떤 방향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의 각도가 얼마인지는 아냐면 세타가 60도인지는 알아요. 세타가 60도인지는 안다고요. 됐죠? 그때 뭐를 구하라고요? A에서 B를 뺀 저 크기를 구하라고요. 이것 가지고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고. 됐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걸 구할 수 있다고. A라고 하는 벡터, B라고 하는 벡터가 1이고 여기가 B라고 하는 벡터가 1이고 이거인데 여기 세타가 60도라고요.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뭐 구할 수 있다고요? 저거 크기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네. 크기 구할 수 있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a-2b 벡터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는 없는데 제곱에 대한 거는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a의 제곱 빼기 2a 내적 2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 플러스 4b 벡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서 포인트 어떤 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됐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값은 4고 이 값도 4고 그럼 얘만 구하면 되겠죠? 내적 어떻게 구한다고요? A 내적 B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A B 코사인 60도로 구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루트 2분의 1 코사인 60도 아닌데? 2분의 1 그러면은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얼마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2분의 1 a제곱 2 b제곱 1 여기 계산하면 2b b제곱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루트 씌우니까는 2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지금 내용을 너무 크게 써가지고 밑에 내용들을 많이 써보지 못했는데요. 이야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가계 크기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아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한다고요. a라고 하는 내적에다가 b를 a 내적 b라고 하면 a, b 코사인 세타이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어떻게 a, b, a 내적 b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거 가지고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a, b 뭐라고요? a 내적 b인데 a라고 하는 거 루트 5, b라고 하는 거 루트 10 내적하면은 어떻게 3 플러스 2라고 하면은 5 루트 2분의 5라서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2라서 세타 값은 그쵸 4분의 파이 라디안 또는 45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죠? 삼각함수로 라디안으로 표현해도 되고 각도로 디그리로 45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면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평행하다는 것과 수직하다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평행이나 수직이나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코사인 0도이면 얘는 평행일 거고요. 맞죠? 코사인 90 이거 다시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수직과 평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90도를 이야기할 거고 평행은 코사인 0도를 이야기하겠죠. 코사인 90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면 코사인 90은 얼마? 0값이고 코사인 0은 1값이라서 a에다가 b를 내적한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됐죠? 얘는 뭐라고요? a에다가 b를 내적한 값이 a, b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얘는 뭐라고요? 수직이라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면 뭐라고요? 평행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질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a와 b가 수직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 a에다가 b 내적한 값이 얼마라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2 내적 x, 4를 한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값이 0이어야 되니까 x값 얼마라고요? 4라고요. 됐죠? a하고 b라고 하는 것이 평행이라고 하면은 평행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a라고 하는 거가 kb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이야기할 수도 있다 했는데 a에다가 b 곱한 거가 a 내적 b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고요. 둘 중에 되는 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둘 중에 되는 걸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a 내적 b라고 하면 얘는 4 플러스 4
b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4, 4, 16 곱인데 a 내juk b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 계산하면은 루트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2루트 2죠? 2 없애버리고 2x 제곱 더하기 32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4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 원점적으로 제곱하면 2x 제곱 더하기 32가 x제곱 8x 플러스 4, 4, 16 이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x제곱 넘기면 플러스 8x 넘기면 플러스 16이 0,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은 0이라고 쓸 거고, x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어렵지만 오랜 시간 30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꾸준히 해보았습니다. 내적에 대한 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알짜 크기, 그 다른 벡터에 있는 크기를 밑으로, 다른 벡터 위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됐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면 3단원 공간 도형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고 문제, 교과서 문제 보면서 반드시 숙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기하에 대한 것들 고득점으로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에 대한 거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빠이.